삼성전자 주주가 최근 석 달 동안 100만 명가량 늘었다. 주식 투자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임을 입증한 수치인데 이번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을 통해 삼성전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코스피는 1600선에서 지금 1900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에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상승폭이 더뎠습니다. 과연 이 동학 개미운동 그 주인공이었던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떨지 또 전체적인 IT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항상 기대가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1분기에도 예상보단 선전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1분기는 사실 저희는 한 6.3조 정도 봤는데 오. 시장에서 또 실적 발표 전에 6조 이하로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워낙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좀 더 비관적으로 봤는데 역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반도체 회사라는 걸 확인시켜줬고 일단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또 원화도 약세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1분기는 좋았고 내일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네. 확정 실적이라는 거는 부문별 매출액과 수익성도 뭐 당연히 공개를 하지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색깔로 2분기를 제시할지가 지금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지 삼성전자 매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뭐 사실 반도체 중에서 D램이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역시 스마트폰이랑 이런 완제품이 중요하고요. 다만 수익성 면에서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지금 중요합니다. 특히 D램은 삼성전자의 핵심 캐시카우고 그중에서 서버 D램은 지금 전체 D램 수요의 한 30% 중반 정도 되는데 가격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한 8% 정도 서버 D램 고정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2분기는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2분기도 보통 한 20% 정도 가격 인상 계약을 맺었고요. 뭐 당연히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뭐 최근에는 텐센트 이외에 보시면 틱톡이라는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서버 쪽은 상당히 아주 수요가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도 이 수요가 이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온 삼성전자 흐름 앞으로를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지금 가격이요. 5만 원 선을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하회하다가 지금 1900선까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잘 못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주가와 가치의 좀 적정선을 봤을 때 저평가라고 판단하세요? 예, 올해는 이제 ROE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보더라도 PBR 1.6배 이상 받아야 돼서 6만 원대까지는 가도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펀더멘탈로는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이슈보다는 수급 이슈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팔았고 그 위험 자산을 팔 때 한국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올랐고 특히 개별 종목은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많은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부진하냐를 보면 외국인의 매도를 이제 받아줄 만한 그런 투자 주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보다는 좀 어쨌든 수익률이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본다면 특히 최근에 또 주가 상승의 또 장애 요인이 됐던 게 어쨌든 D램 수요의 한 40%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인데 이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만큼 위축될지를 지금 저희가 알기 힘들고 네. 아마도 이제 6월 정도 돼야지 위축 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시장보다는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가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보다는 수급이었고요. 여기에 앞으로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너무 많이 타면 주가가 갈 것도 못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네.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은데 삼성전자가 요즘 외국인이 물량을 팔 때 그걸 개인들이 많이 사들였단 말이죠. 이 수급으로 인해서 향후에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근데 사실 개인도 이제 성격이 다 다르죠. 네. 개인 중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개인도 있을 거고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집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를 4만 원 초반에 샀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4만 원 후반에 팔았을 것 같고요. 이미요.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은 지금도 뭐 팔지 않고 한 2, 3년 이상은 최소한 보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6만 원대를 가더라도 쉽게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49,750원입니다. 뭐 6만 원까지 가다가 갑자기 또 꺾이면서 5만 원 회복이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주가가 6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스마트폰의 수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네. 이제 상당 부분 진정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장에 가서 대부분 구매를 합니다.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구매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은 매장에서 당연히 통신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구매를 안 하거든요. 요금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통신사 매장이 제대로 이제 오픈되는 시점에 스마트폰 수요의 강도를 좀 점검할 수 있고 어쨌든 동부분이 좀 해소돼야지 주가는 의미 있게 갈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받쳐줬던 실적에서 이번에 좀 선방하게 도와줬던 게 반도체 쪽이었는데요. 지금 기세 좋던 반도체 현물 가격도 최근에 다시 주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황의 악화가 좀 더 거세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물 가격이 이제 공개되는 거는 PC 디램만 보여주고 있는데 네.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정말 PC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PC 디램 가격이 뭐 현물 가격도 그렇고 고정 가격도 그렇고 2분기까지는 상당히 시장 예상보다는 견조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이런 재택근무 수요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PC 디램 가격은 조금 지금보다는 강세가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현물 가격보다 지금 고정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은 가장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건 서버 디램인데 서버 디램은 이제 최근 들어서 광고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는 뭐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늦출 거다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동부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버랑 PC가 좀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좀 둔화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이 또 회복되면 그게 또 상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비관적인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또 전통적으로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투더스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스트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팍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서버도 지금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좀 투자를 줄이더라도 그 친구들이 원래 마이너 리거입니다. 메이저 리거인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중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팍 꺾인 상황은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도 크게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 등 경쟁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한참 막 시스템 반도체 투자 강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도 IT들도 같이 올랐었는데 그 붐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글, 퀄컴이랑 경쟁을 하는 그런 어쨌든 팹리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직접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설계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는데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확대는 우리 특히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한테는 긍정적인 거고요. 다만 팹리스 쪽은 또 삼성과 또 애플이든 또 퀄컴이든 많은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수혜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쪽을 보는 게 좋겠네요. 네, 파운드리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삼성이 금방 언급했던 퀄컴이든 예를 들어서 뭐 AMD든 그리고 구글이든 뭐 고객들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 혼자서 상당히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이제 공정 기술이 좋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팹리스는 또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반도체처럼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신 투자자분들 앞으로 어떤 투자 척도를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하우스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가격대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그 점도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64,000원 제시하고 있고요. 64,000원 그래서 원이요? 6만 원대 안착하려면 코로나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지는 못할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2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이제 많이 악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록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 대비 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분기의 수요의 가치성을 보면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즉 4만 원 후반보다는 4만 원 중반대 이하부터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레벨의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 투자자분들이 급하게 볼 필요는 없으시다.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겠고요. 우선 하우스에서는 64,000원의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는지, 전체적인 IT에 대한 분위기도 좋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전해주시죠.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대북 리스크 좀 다시 부각되니까 네. 뭐 김정은 리스크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단기적인 거고요. 역시 중기적인 거는 5월 달로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동성으로서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분기까지 시장은 조금 어쨌든 박스권에서 계속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700에서 한 2,000 사이 좀 박스권이 크긴 합니다. 9월까지. 네. 근데 5월도 아마 그런 큰 레인지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큰 거는 뭐 확진자 수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기에 또 일부 치료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를 필두로 하는 그런 한계 기업, 한계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때 글로벌 공제가 되고 또 연준이 얼마만큼 또 구해주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이제 어쨌든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대북 리스크를 꼭 챙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되느냐,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들, 여기에 유가들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